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3월 17일 실시한 4회 모의고사 회계학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모의고사 실전 적용하는 방법이 1, 2, 3 전법이 되겠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해설지에 1, 2, 3 전법이 어떤 건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41번부터 80번까지 40개 문제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즉 시간 내에 쉽게 풀릴 수 있는 유형의 문제, 그리고 공부는 했지만은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유형의 문제, 그리고 생판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 공부 안 했던 부분도 출제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시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무조건 먼저 풀어야 되겠고, 순서 관계없습니다. 41번부터 80번까지 여기저기 섞여 있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두 번째 유형의 문제를 푸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시간은 80분 80문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회계학은 40문제가 다 아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절대 40문제 또 다 풀 수 없고요. 또한 고득점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은 무조건 제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의고사 4회차 모의고사에도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해설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문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바로 해설 시작합니다. 41번, 그렇죠. 이 재고자산 가격 결정의 방법. 첫 번째 유형이죠. 무조건 먼저 풀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질문상의 밑줄장, 매출 총액이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 매출 총액. 매출액은 거기 보시면 3월 20일 2,000개를 한 개당 15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3만 원임을 알 수 있고, 또 총평균법 문제죠. 그래서 총평균 단가를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합계금액을 합계수량으로 나누게 줘야 되겠죠. 합계금액, 기초 플러스 매입금액. 그래서 기초수량 1,000개에다가 10원 하면은 만 원이고요. 2,000개 곱하기 11원 이퀄, 그리고 1,000개 곱하기 12원 이퀄, GT키 눌러주신다면 합계금액은 44,000원이에요. 합계물량 1,000개, 2,000개, 1,000개, 4,0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총평균법 하에 한 개당 원가 금액은 11원이고, 여기 11원에다가 판매 수량 2,000개 곱하기 주면은 원가는 22,000원이죠. 그래서 3만 원에서 22,000원 빼면 8,000원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걸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42번도 평가 되게 쉬운 문제죠. 역시 매출 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원가는 첫 번째 줄 주어졌죠. 원가 85,000원이라고. 자, 매출액 현가 구합니다. 그래서 3만 원씩 세 번 나누어 바꾸도록 하였죠. 연금 현가 2.4868. 그 다음에 제로 시점에 계약금 2만 원 받았죠. 이것도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94,6004원에서 빼기 원가 85,000원 빼면 9,604원. 바로 하나도 쓸 것도 없이 계산기 조작에 의해서 3번이 정답이 체크하게 됩니다. 이런 걸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43번 전환사채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것도 평소에 제가 이끄는 방에 의해서 전환사채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근데 가끔 삐딱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내비 안내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아는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두 번째 유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각 수험생 각자 특징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일단 제끼세요. 그리고 쉽게 느껴지는 분은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접근이 될까요? 중간에 전환이 되었죠. 1년 후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액면가액은 20만 원이고 전환된 돈은 8만 원입니다. 40% 전환권 행사가 되었죠. 중요한 건 전환권이 행사가 되어진다면 전환사채 부채가 없어지고 대변의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40% 부채가 없어지고요. 또한 전환권 대가 주발초도 대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환권 대가도 40% 없어지니 요 이후에는 60%가 남게 됩니다. 이자 비용도 60%가 남게 되겠고 전환권 대가 잔액도 60%가 남게 되겠고 전환사채 장부 금액도 60%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연상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제로 시점에 전환사채 현가 금액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자, 상환할증금이 어때요? 액면가액 20이고 현가표 0. 마지막에 7938. 그 다음에 현찰이자 20의 5%죠. 만원. 영면가 2.577 이퀄 GTK 눌러보니까 이건 하나 씁시다. 18만 4,531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환권 대가잖아요. 액면가 발행 20에서 현가 18만 4,531원을 빼면 15,469원이고 전환권 행사가 된 것만큼 없어졌으니 60%가 남게 되겠죠. 9,281.4원. 그래서 일단은 정답 후보가 9,281원 1번과 3번이 되겠고, 자, 전환사채 장부금의 현가 크게 계산기 조작 두 번 해주시면 되어지겠죠. 18만 4,531원 곱하기 1.08 맞네. 8 빼기 만원 빼고요. 한 번 더 1.08 빼기 만원 빼면 요때 장부금이 나오고 60%가 남게 됩니다. 11만 6,662.17504 근사치 11만 6,662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공부하신, 제가 이끄는 방향에서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무진장 쉬운 거. 근데 이제 삐딱선 타신 분들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설마 이거 아예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합격을 원하신다면.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두 번째다, 자신감 없다 하면은 그냥 바로 44번 다음 문제, 또 어렵다면 45번. 45번도 어렵다면 이건 진짜 이거 공부 헛한 겁니다. 자, 그래서 44번 한번 살펴보죠. 요건 복구 비용과 관련된 비용 합계 금액은 두 가지가 있죠.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복구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 근데 첫 해년도가 아니고 2차 년도입니다. 질문사항의 밑줄자. 자, 먼저 복구 비용의 현가 금액을 먼저 구해봅니다. 4년 후에 예상되는 복구 비용이 3만 원이고요. 현가표 막판에 0.68301 적읍시다. 2만 490.3원이 나오죠. 자, 그 다음 1년 후에 장부금액 곱하기 1.01 하면 1년 후에 장부금액이고, 그러면 요거의 10%가 2차년도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2,253.933, 2,254원이고, 자, 그 다음 유형자산 원가 금액은 첫 번째 줄 24만 원에다가 복구 충당부채 요 금액을 더한 금액이 유형자산의 원가 26만 490원이고, 빼기 잔존가치 없죠. 그리고 정액보험 나누기 4년 하면은 감가상각 쓰지 맙시다. 65,122.5원에다가 이자 비용 2,254원을 더해준다면 67,376.5, 67,377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죠. 왜? 시험장은 80분 80문제 감독과 합해가지고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빨리 풀기 위해서 거의 계산기 조작해서 해주셔야 돼요. 쓰는 건 기본서 첫 단계에서만 복습할 때만 쓰시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 계산기 조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쓰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일단 설명 다 놓치죠. 그 다음에 쓰는데 습관이 되신다면
여기 뭐 잔뜩 뭐 써야 돼요. 뭐 어떤 분은 뭐 분개까지 하면서 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데 2분, 3분, 4분, 5분 걸리는 겁니다. 이런 쉬운 문제도. 그래서 이렇게 준다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회계 첫 단계는 이해 단계이지만은 최종 마지막 단계는 시간 내에 푸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기본서 회계 원리 때인가? 회계학은 아는 거하고 문제 푸는 게 다르고요. 문제 푸는 것과 시간 내에 푸는 거 다르다고 하였고, 시간 내에 푸는 것과 실제 시험장 4월 6일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푸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시간 내에 풀어야 됩니다. 자, 45번. 바로 속전속결법 내달리죠. 자, 공정가치 얼마? 95만 5천 원짜리가 되었습니다. 빼기 얼마짜리가? 원가 87만 5,640원짜리가. 그래서 79,360원만큼 원가보다도 공정가치 올라갔고요. 추가 플러스 채권 출연한다면 1년 시간 지나간 거에 대해서 현찰이자 5만 원 받는다고 하였죠. 그래서 총포괄 이 효과는 12만 9,360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와우, 진짜 빠르다. 속전속결법. 자, 그 다음에 46번. 이런 걸 먼저 푸시면 안 돼요. 종합 문제잖아요. 이건 분명히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형의 유혹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재평가 진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먼저 푸시는 분들, 이거 한 문제 푸는 순간 뒤에 쉬운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뒤에 이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무진장 쉬운 문제, 10초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시간에 밀려가지고요. 이건 먼저 풀면 이제 그런 쉬운 문제도 못 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형 공부했다고 해서 이걸 먼저 푸는 순간 시간은 계속 흘러가가지고 아마 65번, 41번부터 65번, 여기도 진짜 여기까지 푸셔도 진짜 잘 푸시는 건데, 하여튼 뒤에 문제는 못 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원가는 못 풀고 나왔다. 그거 작전 잘못 짠 겁니다. 1, 2, 3 전법 적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단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강평 시간이니까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취득원가 200만 원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 조작에 의해서 200 빼기 잔존가치 20 나누기 5년 하면은 1년분치 감가상각비용 36만 원이죠. 그래서 장부금액 164만 원짜리가 공정가치 180짜리가 되었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16만 원입니다. 하여 1번 문항 맞아요. 지금 틀리는 걸 찾는 거죠.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공정가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잔존, 내용연수 4년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암산 180만 원 빼기 잔존가치 20 빼면 160이고 나누기 4년 하면 4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문항도 맞죠? 2002년도 감가상각비는 40이다. 맞고요. 하면 140짜리가 그 다음 공정가치 130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재평가 손실 10만 원인데 바로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전기에 인식이 된 재평가 잉여금 먼저 메꿔줘야 되는 겁니다. 먼저 상계 처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16만 원이나 있죠. 넉넉히 있죠. 그래서 16만 원 중 10만 원만 퉁쳐가지고 없애준다면 재평가 손실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거는 이거였죠. 이만큼에다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케이스가 아닙니다. 작년에 올라갔는데 떨어진 것은 요만큼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재평가 잉여금 감소가 되겠고, 그래서 일단 재평가 잉여금은 6만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 4번 문항 맞아요. 재평가 손실 발생되지 않습니다. 재평가 손실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재평가 손실이죠. 근데 지금 얘는 이게 아니라는 점. 4번 재평가 손실은 0원이다. 그렇다고 해서 얼씨구나 3번이 틀렸다.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분명히 6만 원 남아있거든. 나 공부했던 거야. 근데 거긴 제로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공정가치 130만 원짜리가 지금 회수 가능에 얼마로 떨어졌나요? 115만 원짜리가 되었죠. 자, 여기 하죠. 그러면 이제
15만 원만큼 떨어졌는데 이게 바로 손상차손 비용으로 처리될 금액이 아닙니다. 재평가 임금 잔액이 6만 원 남아있죠. 이것과 퉁쳐줘야 돼요. 그래서 손상차손 비용으로 인식될 금액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맞아요. 퉁쳤으니까 제로가 되겠고 5번 문항이 틀린 겁니다. 손상차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는 15만 원이라 아니에요. 9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7번 금융상품과 관련된 말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번째 이용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기본서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제가 고민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객관식 분풀 과정에서도요. 자, 삼각부원가 측정 금융계산일 경우엔 손상차손 인식을 했죠. 그리고 대변 쪽엔 손실 충당금 이렇게 분개해가지고 삼각부원가 측정 금융계산의 장부 금액을 줄였습니다. 왜? 얘는 마이너스 성격이니까. 하지만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계산일 경우는 손실 충당금이 아니고 기타 포괄손이 계정가물 이자 평가 손익이 되겠죠. 여기서 가감 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는 장부 금액을 줄이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계산 장부 금액은 공정가치로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가치 금액을 줄이지 않는 겁니다. 기타 포괄손이 여기서 가감 조정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얘는 3번이 금융자산 장부 금액을 줄인다 해서 이제 틀렸는데 아무튼 이건 틀려도 그렇게 아까울 거 없는 금융상품 말 문제는 꽤 난이도가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48번. 그렇죠. 이런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제가 기본서 때부터 객관식 문풀 말 문제 5개 문항 중 일부 문항이 헷갈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한 개만 아셔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저는 기본서 때부터 이거 다 설명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는 했지만은 갑자기 이게 필름이 끊길 때가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래도 요거 한 개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뭐냐?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 공정가치 모형 선택할 수 있죠. 원가 모형을 적용할 땐 시간 지나간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지만은 공정가치 모형 적용 시에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5번 문항은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때에도 감가상각을 한다. 그래서 5번 문항이 틀렸고요. 이거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거 한 개만 아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9번 맞는 거. 1번 왜 틀렸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획일적인 계획 임계치 정하거나 특정 상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2번 문항은 주어가 틀렸죠. 근본적이 아니고 보강적, 질적 특성입니다. 그다음에 3번도 원체 유명한 거죠.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정확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였고, 그다음에 5번도 했던 거예요. 중립적 정보라는 것은 영향력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만장일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단일점 추정치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4번 문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48번, 49번은 공부하신 분이라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먼저 풀어주셔야 되겠고, 아까 재평가 그런 걸 먼저 푸셨다가, 밀려서 이제 뒤에 66번부터 80번까지 못 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일단 잠깐 제끼고 쉬운 걸 먼저 풀어주세요. 50번, 대개 여러분들 법인세 회계 어려워하시잖아요. 특히 세율 변동이 없는 거는 무조건 쉬운 내용으로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50번은 세율 변동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 없는 분은 일단 제끼세요. 자, 근데 여기는 강평이니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튼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저는 기본서, 객관식 문제 이거 일단 다 썼지만은 시험 등에서까지 쓰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걸 쓰는 것은 이걸 연상을 하시면서 계산대 조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IS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세전 순이익 80부터 시작을 하여서 영구적 차이, 접대비 한도초가 5만 원 더해 준다면은 회계 이익이 나오고 일시적 차이
감가상각 한도초과 송금불산이 5만 원 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기예금 미수이자 입금불산입이죠. 10만 원 빼준다면 과세소득이 80만 원이 나오고 얘는 원래 내야 될 세금이 되겠죠. 80만 원? 예, 아닌데. 다시 똑같이 80이 아닌데 8만 원에다가 8만 원이구나. 접대비 한도 초과가. 그래서 20% 적용을 해준다면 16만 6천 원 단기 법인세 부담액이 나타납니다. 개정 과목은 미지급 법인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설점은 단기에 세금을 내야 될 빚이 있으니까 단기 법인세 부채 그렇게 해도 됩니다. 부채니까 대변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법인세 부담액. 두 번째, 이연범세 자산 또는 이연범세 부채를 구하시라고 그랬죠. 감가상각비 한도초는 송금불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미수이자는 입금불산입이죠. 상반된 거죠. 입금불산이 더 크네요. 그래서 송금불산 5만 원에서 입금불산이 정기예금 미수이자 10만 원 빼면 입금불산이 된 금액은 5만 원이고 이거에 대한 텍스 효과가 이연범세 자산, 이연범세 부채. 그렇죠. 이연범세 부채죠. 세금을 그만큼 들렸잖아요. 나중에 더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때 중요한 건 세율 변동이 될 땐 단기 세율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소멸연대 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죠. 25% 적용해 준다면 이연범세 부채는 12,500. 요거 이제 두 번째 계산하는 거고 대차 비교비에서 차변 법인세 비용 금액을 대차 비교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 둘 다 나타났으니까 더해 준다면 법인세 비용 금액은 17만 8,500원이 정답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기 문항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건 순서입니다. 1번, 2번, 3번 문항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구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51번. 읽고 또 박스 읽는 순간 이게 정리가 안 되죠? 그럼 다 읽지 마세요. 바로 그냥 넘기셔야 됩니다. 이거 풀려고 시도하는 순간 밑에 한 5문제 날아가요. 네. 왜 이렇게 합니까? 123 전법, 123 전법. 평소에 아신 분들도 일부의 분들은, 수험생분들은 실제 시험 중에 이게 무너진대요. 123 전법이. 안 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가지고 확실하게 몸에 배이게끔 습관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강평이니까 순서에 의해서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우선 매출 채권 회전율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 채권이 되겠죠. 거기 읽다 보시면은요, 평균 매출 채권은 기초 매출 채권 플러스 기말 매출 채권 더하고 나누기 2입니다. 이거 주어졌어요. 기초 매출 채권이 10,000원이고, 그러면 기말 매출 채권은 기초 대비 80% 증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10,000원이니까 얘는 18,000원입니다. 10,000원에다가 18,000원 더하고 나누기 2 해준다면 평균 매출 채권은 14,000원이고 요거 10.5회전 주어졌죠. 맞나? 10.5회전 주어졌으니까 곱하기 해주면은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147,000원이고 또 박스 자료에 보시면은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100원이면은 매출액은 125원입니다. 거꾸로 매출액이 125원이면 나누기 1.25 나누기 해주면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147,000원 나누기 1.25 하면은 매출 원가는 117,600원이고 그러면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나누기 해준다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나오죠. 지금 재고자산 회전율이 주어졌잖아요. 몇 회전? 8회전이라고. 그래서 매출원가 나누기 8회전 나누기 해준다면 평균 재고자산 14,700원이 나오고 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다? 기초재고 플러스 기말재고 나누기 2가 되겠죠. 자, 기초재고가 주어진 것 같아요. 기초재고가 왜 이렇게 안 보여? 8,000원 주어졌어요. 그러면 14,700원 곱하기 2 해주고 빼기 기초재고 8,000원을 빼면 기말재고는 21,400원이 나오겠죠. 네, 중요한 거. 2000년도 기말재고는 이퀄 2001년도 기초재고하고 똑같죠. 자, 이제 2001년도 넘어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데이터 보니까 매입액 26 주어졌고 매출액 33만 원 주어졌다. 매출액 33만 원 나누기 1.25 나누기 준다면 2001년도 매출원가 26만 4천이 나오고 기초 매입도 하고 기말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죠. 자, 기초 재고는 작년도 말 재고가 2001년도 기초 재고가 됩니다. 21,400원이고 매입액 주어졌어요. 그리고 매출원가 지금 구했죠. 26만 4천 원. 그러면 기초 매입도 하고 매출원가를 빼면 기말 재고가 나오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기초 재고, 작년도 말 재고 21,400원에다가 매입액 주어졌는데 마지막 126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빼기 매출원가 지금 구한 26만 4천 원 빼면 기말 재고는 17,400원이고 박스 마지막 데이터 보시면은 도난당하냐는 상품 10,000원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난당한 상품 없어진 금액은 7,400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52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분법, 관계기업 투자 주식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거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세 번째 유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도 뭐 수업 중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2000년대, 2010년도 초반까지, 일단 2000년대부터 해죠. 2000년대는 10년 중 한 2문제꼴, 3문제꼴 많아요. 그러다가 2010년대는 한 문제인가 그 이후로 초반에 그 이후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요. 잘못하면 이게 고급 획으로 연결되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책에서도 싹 뺐고 강의에서도 뺐어요. 난이도가 높고 출제 빈도가 적은 것은 회계원리 첫 개강 때 강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세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생소한 단어가 나온다면 무조건 제껴 주셔야 됩니다. 자, 53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박스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감모 손실, 평가 손실,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매출원가 어떻게 구한다? 기초 매입도 하고 기말 빼면 이제 매출원가를 구하게 되어지는데 기초하고 매입액은 주어졌죠. 자, 요거 기말재고 1법과 2법이 있는데 1법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 기말재고에서 빼기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손실을 빼주고요. 여기는 평가손실, 감모손실 두 건 단수에 주어졌죠. 그 다음 2법은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재고액에다가 플러스 기타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손실을 더해주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단수했는데 얘는 깡건이죠. 없죠. 그래서 두 건 구하느니 아예 평가손실, 감모손실 구할 필요가 없는 입법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가손실, 감모손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구해주면 된다?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재고액만 구해주시면 끝. 자, 일반 계산기 갖고 계신 분들 GTK 활용을 하시라고 그랬죠. 자, 박스표 A. 실제 재고 수량은 900개. 저가는 원가 100원. 그 다음에 B. 350개 곱하기 180원. C. 500개 곱하기 220원 이퀄 GTK 눌러준다면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재고액이 나왔고 기타 비용 없죠. 구할 거 없어요. 평가손실, 감모손실, 몽땅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는 거니까. 자, 이거 구했으니까 기초 매입 주어졌죠. 그래서 기초 재고에서 빼고 매입에서 뺀다면 매출원가는 393만 7천 원이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을 위한다면 첫 번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부족하게 했다는, 아유, 그렇죠. 54번은 무조건 먼저 풀어줘야 돼요. 앞에 두 번째 유형에 이걸 먼저 푸신 분들은 아까 뭐 재평가라든가 뭐 전환사채 자신 없는 분들 또 있었죠. 이런 거 먼저 푸신 분들은
일단 시간이 계속 뒤로 밀리고요. 또한 감정이 흔들립니다. 회개학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마음이 급해져요. 쫓겨요.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런 쉬운 문제도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대개 여러분들이 1번부터 40번까지 감정평가 관계법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41번 회계학을 그 다음에 풀잖아요. 가끔 가다가 회계학을 먼저 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해주세요. 감관법은 30분 이내 끊으셔야 되고 회계학은 최소 50분 정도는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마킹하는 시간 별도 꼭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간이 밀려간다. 그 다음에 이걸 먼저 푸신다면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이제 뒤에 풀지 못한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무진장 쉬운 현금이 현금성 자산도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일단 제끼세요. 자, 54번 그냥 대성계 조작이죠. 100원. 2원 곱하기 1200원이면 2400원이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200, 수입인지는 아니고요. 우편의 증서 400도 하고, 당조예금 500도 하고, 마지막 양도성 예금 증서도 취득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되는 거니까 현금성 자산 1000원, 4600이네요. 1번 정답. 끝. 자, 그 다음 55번. 좀 문제 기록지가 길어가지고 느낌상 좀 시간 걸릴 것 같으면 일단 지키세요. 근데 공부했던 분들은 시간이 문제 기록지만 길 뿐이지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 하신 분들은 먼저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가가 연구 단계는 무조건 비용이죠. 개발 활동, 요건 충족이니까 무형자산 개발비 처리가 됩니다. 9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2001년도에는 9월 1일부터 12월 말 넉 달 동안 상각을 시켜줘야 돼요. 360 나누기 내용연수 20년, 그 다음에 12분지 4 하면은 6만 원이 상각이 되고요. 또 2002년도는 1년 분치죠. 360 나누기 20년 하면은 18만 원이고, 그래서 이때 장부 금액은 336만 원입니다. 네, 336만 원짜리가 얼마짜리가 되어서 회수 가능해 220짜리가 되었죠. 그래서 손상차손 116만 원입니다. 혹시 116만 원 감소 이거 2번 칠하신 분들 안 내죠. 질문상의 밑줄짝. 회계 원리 때부터 했던 거죠. 질문상 밑줄짝. 모든 문제 질문상 밑줄, 질문상 밑줄, 왼쪽 오른쪽 옆에 다 써놨잖아요. 바로 이런 실수 때문에 그래요. 2번이 답이 아닙니다. 밑줄짝 뭐예요? 손상차손만 묻는 게 아니고 삼각비용도 같이 묻었잖아요. 그래서 116만 원에다가 이걸 더해준다면 134만 원이 비용, 이익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즉 2번이 아니고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6번이부터 쉬운 문제죠. 자,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면 취득 원가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주 곱하기 800원 해주면 8,000원만큼 감소가 됩니다, 자본이. 그래서 5번은 증가한데서 틀렸죠.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번. 자, 이 확정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응용 문제입니다. 2020년도에 이런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읽는 순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일단 그냥 무조건 제기셔서 58번과 같은 전형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순서상 57번 푼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기본수업 본문 내용의 감정평가서 2016년도 기출문제 갖고 설명드렸고요. 그거면은 웬만한 문제 2020년 응용 문제만 빼면 다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확정급여 채무 그리고 사회적립자산이죠. 그래서 이제 순 확정급여 부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기초에서 시작을 해서 증가도 하고 감소 금액을 빼면 12월 말 장부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12월 말 확정급여 채무는 현가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은 공정가치. 그래서 이제 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고, 장부 금액을 이걸로 다시 측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가 됩니다. 특히 얘는 보험 수지적 손익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런 금액들이 주어졌어요. 밑에 걸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줄 순확정급여 부채는 2,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게 기타 포괄 손실 1,040원이 지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박스 단기근무 원가 확정급여 채무의 증가죠. 그리고 이제 퇴직금 지급은 이것도 감소하고 사회적립자산에서 주는 거니까 이것도 감소 퉁치면은 진로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추가 2,000원 적립했다. 네, 그 다음에 순확정급여 부채는 5,180원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할인율 퍼센트는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 자, 일단 요것을 요걸 빼준다면 2,000원이 나오겠고요. 그럼 뭐 진로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요거 주어졌죠? 그럼 이제 장부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장부 금액보다 이 금액이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즉, 요 장부 금액이 더 작아야 돼요. 4,140원이고, 이제 하나 남은 거. 여기에다가 퍼센트 적용하면 이자 비용, 여기다가 퍼센트 적으면 이자 수익이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퉁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데, 자, 요거 퉁친 금액, 이자 비용에서 이자 수익을 퉁친 금액을 찾아주시면은 끝납니다. 자, 2,000원에다가 2,000원 더해주면은 4,000원이고요. 그 다음, 요거 더해준 금액이 이퀄, 요거는 제로이니까 4,140원이 나와야 되겠죠. 즉, 요 금액이 140원입니다. 요게다가 퍼센트 적용한 게 140원, 27, 24 해서 할인율은 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무튼 뭐 자신이 없다면 일단 제끼셔야 돼요. 밑에 쉬운 문제 먼저 풀어주시는 게 상책이죠. 자, 차이번가의 자본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한도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죠. 특정 차익금 30에 3%, 9,000원이네. 특정.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차익금 연평균 지출액은 그 문제를 가면서 박스 1월 1일 60은 1년 내내, 7월 1일 50은 12문제 25만 원이죠. 60과 25만 원 더해준다면 연평균 지출액 85만 원 빼기 연평균 특정 차익금 30이 1년 내내 흘러가는 거죠. 이제 곱하기 자본항 이자율 일반 차익금 50인데 7월 1일 날 빌려왔으니까 12분의 6 25만 원이요. 퍼센트가 4% 만 원이네요. 그러면 일반 차익금 B 100만 원인데 10월 1일부터 10월 말 석 달 흘러가죠. 12분의 3 하면은 연평균 일반 차익금은 25만 원이고 곱하기 5%입니다. 12,500원이에요. 그럼 얘가 자본화 이자율이 50 나누게 해주면은 4.5%가 나오죠. 하는 순간 얘가 얼마가 나와요? 24,750원인데 이게 자본화 시킬 금액이 아닙니다. 한도 금액을 추가하고 있죠. 그래서 한도까지만 자본화가 돼야 된다. 그럼 이제 결국엔 31,5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야, 59번. 이런 걸 먼저 푸셔야 돼요. 앞에 두 번째 유형에 쩔쩔매지 마시고. 자, 얘는 그냥 바로 암산, 계산기 조작, 바로 돼야지 하나도 쓸 것도 없이. 먼저 이제 장부 금액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횟수 가능액은 나왔죠.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비교해보니까 큰 금액은 사용가치 54,000원이 큰 금액이죠. 자, 연산계법입니다. 취득원가 10 빼기 잔존가치 만원 빼고요. 15분지 5 하면은 감가상각비는 3만원입니다. 원가 10만원에서 3만원 빼면 7만원이 되겠고요. 7만원짜리가 횟수 가능의 큰 금액 54,000원짜리가 되었죠.
16,000원이 손상 차선. 아주 깔끔하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번 주당이익에 대한 말 문제인데, 예, 이건 세 번째 유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 하지 않겠어요. 저는 주당이익 할 때 희석자가 들어간 주당이익 공부하지 마시라고 했죠. 지금까지 34년 동안 딱 2번만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요. 공부하면 더 손해입니다. 점수가 안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제 60번 설명이 되었고요. 61번부터 80번까지는 잠깐 쉬었다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How fast?